바다 위의 탄소 중립 해상 풍력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얘기를 잠깐 정리하자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시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얘기했었고요. 해상 풍력으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부터 송전하는 과정까지 알아봤었지요. 그리고 해상 풍력은 앞으로 미래에서 왜 중요한 건지도 알아봤습니다. 해상 풍력을 둘러싼 입장 차이, 어민들의 반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해상 풍력 반대라는 키워드로 언론에 나오는 여러 기사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일방적인 추진을 반대하면서 추진 과정에서 소통의 부족을 지적을 했고요. 또 어업인의 조업 구역이 축소돼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 마지막으로 바다 환경 피해와 안전이 걱정된다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지역 주민, 어업인과 상생하는 해상 풍력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 어업인과 상생하는 그 길이 뭔지 알아볼까 합니다. 전북 고창과 부안 해역에 자리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어민들의 조업구역과 겹치는 먼 바다에 들어선 해상풍력단지의 첫 사례였는데요.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들어서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상풍력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데요. 홍보관에서 연역을 살펴봤습니다. 2013년 발전사업 허가 취득, 2017년 해상공사 착공, 2020년 실증단지 종합준공까지 7년에 걸쳐 추진해온 서남의 해상풍력 실증단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린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해상풍력이 먼 바다에 설치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어민들이 어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걸렸고요. 예상보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창과 부안 앞바다에 추진돼 온 12조 원 규모의 해상 풍력단지가 몇 년째 터덕이고 있습니다. 2.4 기가와트 발전 규모로 실증에서 확산단지 순으로 조성됩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모든 사업이 끝나야 하지만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족 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어민 반발에 부딪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먹고 사는 삶의 터전입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전북 바다에 해상 풍력이라는 것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래서 단순한 피해 보상만 가지고는 이게 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발전사 차원에서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주민들이 그 받아들이는 그 신뢰도가 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어민 대표들이 포함된 민관협의회가 구성돼 사업 추진 여부가 관심입니다. 저희 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수산업과 공존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등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와 어민, 정치권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30차례 가까이 논의를 거치면서 조금씩 실타래가 풀렸습니다. 수산업 공존을 위해 어민들이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참여하고 대체어장 조성과 어촌 개별 맞춤형 지원 사업, 20년간 최대 2조 원이 넘는 발전 사업 이익이 어촌에 돌아가도록 하는 합의에 이른 겁니다. 어민과 발전사의 끊임없는 소통의 노력은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처음엔 풍력터빈 500m 주위로 배가 다니지 못했지만 어민들과 협의해 기존 규정을 바꾸고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풍력발전기 반경 100m 정도만 접근이 안 되고 그 외에
지역에서는 이제 조업을 하실 수 있게 했고요. 그걸 위해서 그 어선들이 그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그런 안전시설물들, 그다음에 모니터링 시설물, 관제 시스템 같은 그런 설비들을 이제 사황실에 같이 갖춰놓고 있고요. 이제는 어민들이 사전에 신고만 한다면 풍력단지 내부에서 통행이 가능하고 일부 조업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경고 조치에 들어가죠. 허용되는 어업과 금지되는 어업도 규정했습니다. 저희 쪽에 들어올 수 있는 배는 이제 크기는 한 30톤 이하, 그다음에 해수면에서 높이는 한 15m 이하 되는 배들이 좀 가능합니다. 100% 만족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풀어줄 수 있도록 통항까지 하고 어로 행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단지 내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 수산물 양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에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을 위한 다목적 해양 플랫폼도 구축했는데요. 해상풍력단지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어업과 수산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층으로 설계를 했는데 주변에 그 수산 자원 조성하고 그 신규업 이걸 어떤 테스트하는 그 하나의 이제 포인트로서의 역할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어떤 수산업 공존 플랫폼 자체가 풍력단지가 들어섰을 때, 지금은 실증단지만 들어서지만 향후에는 이쪽이 시범단지가 400메가로 들어섭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게 돼가지고 인관 기능도 이제 포함을 했었고, 여기 맨 아래층에는 이제 물고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낚시 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층이 전망대, 그리고 또 하나가 장기 환경 모니터링 베이스 역할을 합니다. 수온부터 해서 해양의 수질 생태계 관측 설비들이 이 밑에 다 깔려 있고, 그러니까 풍력단지 기초 지지 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구조물입니다. 이게 이 바다에 놓이면서 이게 거의 암초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여기에 온갖 어떤 이제 폐류나 해조류들이 달라붙으면서 오히려 큰 물고기들이 거기에 먹으러 오는 이런 인공호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해상풍력단지 아래 수중 환경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부 구조물엔 각종 폐류와 어초들이 자랐고 민꽃게와 삼색이 그리고 노래미와 어린 치어들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중 생태를 확인해 본 결과 풍력발전 지지 구조물은 어초 역할로 수산자원 조성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어초나 이런 부분을 넣으면은 더 확대되지 않겠냐,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컨셉이었고, 근데 이제 이 어떤 수산자원 조성 모델들은 그 지역 어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득은 보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모델이 없을까, 어민들이 이제 그런 것을 찾으셨고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신규업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였고, 인공 어초를 활용해 수산 자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복합 양식과 자원 조성 기술을 적용해 신규 어업도 창출하고 있는데요. 먼저 해상풍력단지 인근에 미역, 다시마, 굴, 가리비 4개 어종에 대해 양식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1차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 어종들은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보였고요. 그렇지만 연구시설이다 보니까 수확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단계에서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어떤 내 어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어민들이 원하는 어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그 어떤 의견을 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험 설비들입니다. 정부 역시 2020년 7월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08년부터 해상풍력을 추진해왔지만 국내 상업 추진 중인 단지는 현재 이곳 선압권 실증단지를 비롯한 3곳,
124메가와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보급이 늦어진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발전 사업자의 개별적 입지 발굴 과정에서 환경성 또 수용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풍황 또 어업자원, 해상 환경 등을 감안한 체계적인 입지 발굴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탓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발전 사업자의 수용성 확보 노력이 미흡했고 또 제도적 지원 장치도 부족해서 주민과 또 사업자 간 간극을 좁혀 나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잦은 민원 발생으로 인허가 받기가 어려워졌지만 또 허가 주체인 지자체도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 보니 풍력 기업들의 사업 철수로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운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했었지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를 위한 3대 추진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주도로 입지 정보도를 구축하고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설정하는 등 적합 입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입지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적화단지 제도 도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업종별 수역, 그리고 어촌 주민 등 바다를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전소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전사업 허가 전에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단지 개발과 또 운영을 위한 제도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소중한 바다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해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고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기 전북 서남권, 또 신안, 울산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적기 착공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실리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갈 길이 급한 해상풍력 산업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절차가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해상풍력 초창기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풍력발전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이게 원스톱샵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해수부, 환경부, 그다음에 산업부 이런 관련 부처들을 다 넣어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예전에는 민간업자가 일일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인허가 과정을 밟았던 것을 관 주도로, 정부 주도로 일괄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민관협의체라고 하는 걸 구성해서 어민 수용성도 해결해 줘요. 그러면 민간 사업자는 이런 바탕 위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 해상풍력을 개발하기 위해선 입지 발굴 및 검토, 공유수면 사용 허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측 이후 본격적인 인허가 검토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을 일괄로 처리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그 지역이 적절한지를 다 먼저 볼 거고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발전기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할지를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민관협의회 분들하고 이제 상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자가 이제 선정이 될 건데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기존에 있던 법령들에 의한 제도상에서 보기로 되어 있던 항목들은 다 볼 겁니다. 다만 그 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기관이 원스톱 샵으로 한 군데로만 바뀐다는 거고요. 그 원스톱 샵 안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그 내용을 볼 거고 다시 또 그 관계부처에서도 필요한 내용들을 다 볼 겁니다.
아직 협의가 부족하다고 느낀 어민들은 또다시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이후 대화로 어느 정도 오해는 풀렸지만 그만큼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과 협의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지요. 전국에 다 해상풍력을 안 했으면 수산업계에서는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한다면 그래도 어업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해역들을 뽑아내고 그 해역들에 대해서 민간 협의회든 어떤 도구를 통해서 지역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겠죠. 민간 협의체가 기본 설계 단계부터 이 해상 풍력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민간 협의체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세게 묶어놨어요. 기존에 고시의 내용이 있었던 민간 협의회를 아예 법에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협중앙회에서 이제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민간협의회를 법에 규정하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서 민간협의회에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어민단체, 어업활동단체 등에 대해서 표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하겠노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수용성과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발전사의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고 풍력단지 내에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을 만드는 일이겠죠.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전남 신안. 현재 진척 속도가 원활합니다. 새 어민의 신안수협 이렇게 사자 간의 상생 협약서를 작년 9월에 맺었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민간 실무협체를 구성하여 거기서 한 12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주민 수용성, 어민 수용성, 보상에 관련된 이런 문제를 논의하여 어느 정도 지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신안군에서도 여러 단체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특히 연근의 어업이 활발한 신안군 어민들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반대하곤 했었지요.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반대하는 신안군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메가와트를 초과해 정부가 허가권을 주인 대규모 개발 사업도 줄을 이으면서 주민들 반발이 큽니다. 신안군은 섬별로 주민들의 협동조합을 만든 뒤 에너지 개발 사업의 30% 범위 안에서 지분 참여해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익의 한 30% 정도를 우리도 자본 참여를 하고 그 이익을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균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비록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만큼은 보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지금 시점이니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지 그때는 과정마다 항시 두려움과 또 항시 조금 미래에 대한 걱정. 신안군에서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실험, 지자체 조례 제정, 주민 출자와 협동조합 구성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마침내 올해 처음으로 결실을 이뤘습니다. 전국 최초로 신안군에서 오늘과 내일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 배당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라도 주민 160여 명은 협동조합을 구성해 사업비의 4%를 조합 이름으로 은행권 대출을 받아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상업 발전을 시작한 뒤 4개월여 만에 8,100여만 원의 수입이 발생해 협동조합 주민들에게 개발 이익 배당금이 실제 지급됐습니다. 상품권으로 배당된 올해 첫 금액은 한 사람의 최고 51만 원으로 4인 한 가구에 최고 200여만 원이 넘습니다. 돈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섬 주민들은 지급된 배당금에 한바구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꿈같이만 생각했는데 오늘 막상 배당금을 받고 보니까 참 너무나 기쁘고 참. 신안군에 귀여 귀촌을 희망하는 문의가 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태양광 이익 배당금 지급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7년 만에 처음으로 신안 인구가 79명 증가했습니다. 지금 신안군에서 먼저 2합 전에 그 태양광을 그런 사례로 만들어서 또 주민들한테 이렇게 배당을 준 예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형태를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또 지자체 단체장의 의중에 따라서 풍력산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결국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큰데 갈등을 중재를 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이 이제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의 사례가 해상 풍력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되거나 주민들이 참여해 추진하면 REC 가중치 수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면 REC라고 해서 0.1을 더 줍니다. 거기 플러스 또 금융권에서 받은 금리 정도를 더 플러스 합쳐서 그러니까 REC 주는 부분하고 금리하고 합쳐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또 해상 풍력으로 들어오는 수익금 중에서 상당 부분을 어민들에게. 현재 신안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선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주도 인센티브를 활용할 계획이지요. 해상풍력으로 들어오는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갯벌을 보존 관리하는 부분에도 쓸 수 있는 새로운 재원으로 쓸 수가 있어서 사실은 신안 갯벌을 항구적으로 군 자체적으로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해상풍력은 사업구역은 물론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투자와 이익 공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더 나아가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의 협력도 필요하지요. 이 해상풍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바다에 설치를 하더라도 결국은 송전 선로가 연결이 돼서 그 전기가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송전 선로도 분명히 발전기가 꽂혀 있는 지역만큼이나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주민들도 관련해서 이 주민 참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데 이제 거기에 이제 채권이나 주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20년 동안 꾸준한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람 부는 거는 지금이나 20년이나 비슷할 거고 꾸준하게 이제 매출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연금의 일부 대체 효과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금어장인 우리 바다, 그리고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은 익숙했던 어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연구자 중심의 어업이 아닌 실제 어업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대체 어장과 양식 어업의 실제적인 연구 개발, 그리고 주민들이 자리 잡을 새로운 일자리들이 필요합니다. 단지가 위치하는 해역마다 다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것도 감안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진짜로 양식이 가능할 수도 있는 단지도 있고 없는 단지도 있는데 없는 단지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저희가 연구를 하려고 배를 폐선해야 될 이런 분들은 또 발전소 이런 주위에 또 그런 선박에 취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섬 주민과 어업인들도 이런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추진되는 해상풍력의 추진 과정에서 여러 주체가 머리를 맞대면 유연한 해법이 나올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